안녕하세요, 배현약사입니다. 요즘 연일 그 NDMA 사건 때문에 그 라니티딘 안에 포함되어 있는 발암물질 얘기하죠. 이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걱정과 근심, 우려를 많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많은 유튜버, 약사 유튜버들이, 그리고 뭐 의사 유튜버들도 마찬가지고, 이 NDMA에 관해서 많이 유튜버에서 많은 그 정보들을 전달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도 뭐 블로그를 통해서 전달해 드렸고, 영상을 통해서는 전달해 드리지 못하고 있었는데, 대한약사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NDMA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뭐 약물에 대한 문제라든지 약의 뭐 제조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다 영상을 남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영상들을 뭐 이렇게 보다 보면은 한 가지 좀 빠져 있는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검출이 됐다고 했는데, 이 검출이 된 것이 얼마만큼 됐는지는 나왔거든요. 근데 그게 ppm이라고 하는 농도 단위로 나왔고요. 이것이 내가 먹고 있는 위장약에 도대체 어느 정도나 들어있는지에 대한 것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이 ppm이라고 하는 것이 총 농도에 따라서 보통 나타나기 때문에 실제 한 알당 내가 먹었던 제재들이 얼마만큼 들어있는지를 알기 어려워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문제 제기를 하기 위해서 제가 영상을 찍습니다. 실제로 계산을 한 내용이 제 블로그에 올라가 있기도 하고요. 그 부분들을 지금 이 자리에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 보통 NDMA 검출량이 ppm, 아까 말씀드린 ppm 단위로 나와 있는데, 농도 단위예요. 농도 단위인데, 이걸 이제 한계 검출량, 우리가 소위 말해서 그 잠정 관리 기준, 이 기준을 넘어서면 위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잠정 관리 기준을 0.16 ppm으로 잡았다, 이렇게 돼 있고요. 0.16 ppm으로 잡은 것은 곧 뭐의 기준에 맞추냐면 600ml의 라니티딘을 평생 먹은 양에 맞춘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600ml 안에 이 0.16 ppm이라고 하는 NDMA가 얼마만큼 들어있는지를 알아야 평생 먹었을 때 내 몸에 문제가 생기는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이 NDMA가 0.16 ppm이 라니티딘 600ml에 들어있다면 라니티딘 1mg에 해당하는 용도, 1mg에 해당하는 농도를 잡아서 이 NDMA의 함량을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계산해 보니까 이 NDMA 600ml에 해당하는 NDMA 양은 96 나노그램. 96 나노그램. 보통 이 NDMA 아주 적은 양을 따지기 때문에 마이크로그램이 아니고 아예 나노그램으로 따지거든요. 그래서 나노그램, 그 0.16 ppm이 그 1mg 안에 0.16 나노그램이 들어있기 때문에 600ml에 해당하는 NDMA의 양은 96 나노그램이 됩니다. 600 곱하기 0.16g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루에 96 나노그램 이상의 NDMA를 먹으면, 라니티딘 안에 들어있는 NDMA를 먹으면 뭔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식약처에서는 고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적은 약입니다. 이게 굉장히 적은 약인 것은 뒤에 나오는 대한의사협회 그 대변인이 얘기한 것처럼 의약품이기 때문에 이렇게 잡았을 것이다, 좀 이렇게 엄격하게 잡았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원료 면에서 따져가지고 원료 안에 들어가 있는 이 NDMA의 양을 이제 저사를 해보면 되는데, 원료가 총 7가지에서 검출이 되다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원료 첫 번째가 뭐 인도 SMS 라이프 사이언스 사건, 뭐 번호가 쭉 나옵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원료 부분이 NDMA가 불검출도 됐고, 가장 많이 검출된 거는 11.02 ppm이 검출됐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쭉 따져야 돼요. 그러면 이게 11.02 ppm이 도대체 얼마만큼인지를 따져서 이게 총량이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총량이 나오면 이 뭐 미리그램당, 라니티딘 미리그램당 NDMA 양이 11.02 나노그램이다, 이렇게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몇 미리그램에 해당하는 그 라니틴을 내가 먹고 있었느냐를 봐야 돼요. 그거는 이제 보통 그 설명서를 보거나 그 인서트를 보거나 또는 약학정보원이라든지 이런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금방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확인해서 내가 얼마만큼을 먹었는지 계산해야 된다는 게 너무 어려워요. 이렇게 어렵게 해놨기 때문에 사실 사람들이 그냥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아, 발암물질을 먹었구나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제가 이제 그 부분을 계산해서 쭉 올려드렸습니다. 블로그에도 올려드렸고요. 이 블로그 주소 나오죠. 블로그에도 올려드렸고 여기에도 이제 올려드리겠습니다. 여기 상단에 이렇게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실제적으로 먹은 양이에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식약처에서 고지한 양보다는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식약처에서 잠정 관리 기준으로 올린 양 96 나노그램보다는 굉장히 많은 양을 복용했다라는 건데 중요한 거는 없는 것도 있어요. 검출이 안 된 것도 있고 검출이 된 것도 있기 때문에 내가 라니티딘을 먹었다고 해서 이걸 다 이만큼을 먹은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원료의 그 라니티딘을 먹었냐에 따라 또 달라지기 때문에 원료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식약처에서 고지한 사항, 그 발표한 사항에는 이 원료를 어떤 원료를 썼다는 게 나오질 않아요. 원료에 따라서 이렇게 편차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어떤 원료를 썼다고 해서 나오지 않는 것은 사실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약처에서는 어떤 회사의 어떤 제품이다만 올리지 마시고 어떤 회사의 어떤 제품이며 어떤 원료를 사용했다는 것도 반드시 좀 고지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이제 이 96 나노그램 이상이 되는 하루에 나노그램 이상이 되는 양을 먹었다고 해서 내가 그럼 무조건 암에 걸리느냐 그런 거는 아니에요. 참고로 NDMA는 발암물질 그 1급 발암물질이긴 하지만 이게 사실 그 인체 발암에는 적합한 자료가 없습니다. 동물 실험으로만 발암성이 입증됐다고 볼 수밖에 없고요. 인체에 관련된 부분은 지속적으로 지금 조사, 검증 중이에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많은 그 식품에 들어있냐면, 그 볼락이라고 하는 우리 어류에 이게 가장 많이 들어있다고 보는데 이걸 끓이면요, 얼마만큼 나오냐면, 그람당 574.4.5 나노그램. 그러니까 이거를 보통 볼락이 한 마리가 100g에서 130g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볼락이 조만한 거예요. 조만한 거를 먹으면 두 마리 정도를 한 사람이 먹는다 그러면 149,357 나노그램의 NDMA를 복용하게 되는 겁니다. 엄청나죠? 지금 나와 있는 많은 그 약물에 들어있는 양보다도 엄청나게 많은 양을 복용하게 되는 거고요. 이거 뭐 볼락 같은 걸 맨날 먹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맨날 먹을 수 있는 걸로 조사해 보면 인스턴트 커피를 생각할 수 있어요. 인스턴트 커피에 뜨거운 물을 부었을 때 NDMA가 나오게 되는데 이게 그람당 206.47 나노그램이 나옵니다. 그런데 요게 우리가 보통 그 믹스커피가 10g에서 12g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12g이라고 본다면 한 번에 2477.64 나노그램의 NDMA를 먹는다는 거예요. 그 말 하루에 2번 정도, 3번 정도, 2번 정도 먹는다. 2잔 정도 먹는다고 하면은 여기에 이제 곱하기 2배, 보통 5천 정도의 NDMA를 먹는다는 거죠. 의약품에 들어있는 양보다 엄청나게 많고 매일같이 내가 인스턴트 커피를 먹었다면 사실 지속적으로 이 NDMA에 노출됐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가장 많이 들어있는 소시지나 햄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맥주 같은 경우에는 7.2 나노그램 밀리리터당 7.2 나노그램이 들어있어서 500ml짜리 맥주 원캔을 쫙 드신다 그러면은 3600 나노그램의 NDMA를 먹게 되는 겁니다. 담배 같은 경우는 더 심하겠죠? 담배에는 굉장히 많은 아질산 염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훨씬 더 심하죠. 그래서 지금 그 그래프에 나와 있는 것처럼요, 각 원료에 들어있는 NDMA의 양이 그 알약에 따라서 좀 당연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데 농도가 높아지면, 그런데 우리가 흔히 먹고 있는 음식물 양에 비해서는 또 낮은 것들도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식약처에서는 유해성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검증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을 복용했을 때 좋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인체에 그만큼 암이 걸릴 만큼 많이 해가 되느냐 해가 되지 않느냐는 이러한 부분들이 조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특히 단기간에 복용했던 경우, 단기간에 잠깐씩 복용했던 경우에는 인체에 거의 무해하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것이고, 장기간 복용했던 경우에도 어떤 원료를 사용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고, 그리고 그것이 만약에 다량으로 들어있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식약처에서 말하는 그 기준 이상으로 들어있는 것을 복용했다 하더라도 실제로 식품이나 공기 중이라든지 이런 것에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지속적으로 적용했을 때 발암 위험이 인체에도 적용될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은 굉장히 보수적인 부분으로 생각하실 수 있어서 제가 제 블로그에도 많이 올려드렸지만은
일단은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드시지 마시고 기다려 보셔야 돼요. 무조건 내가 암에 걸릴 것이 아닌가 이렇게 걱정하지 마시고 좀 기다려 보셔도 됩니다. 그 결과가 나와서 인체에 크게 무해할 수도 있다라고 나올 수도 있어요. 특히 독일 같은 경우는, 독일 연방에서 경우에는 인체에 크게 유해하지 않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발표가 있었다고 식약처 자료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렇다 하더라도 먹는 것이 좋을 리는 없겠죠. 그래서 만약에 위장약으로 장기적으로 계속 드셨던 경우, 앞으로도 드셔야 되는 경우에는 병원에 얘기하셔서 이 처방을 빼고 다른 처방을 써야 되는지를 반드시 합의하셔서 재조제를 받으시도록 하시고, 우리가 이 위장약의 경우에는 단순하게 위장 치료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약물에 의한 위장장애를 막기 위해서 예비용으로 쓰기도 한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굳이 드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빼고 드신다든지 이러한 것들을 의사 선생님하고 반드시 좀 상의해 보시도록 하시고, 빼도 된다 그러면 그건 교체해서 또 다른 위장약을 드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폐기하시고 빼시면 됩니다. 어차피 재조제를 받는 것은 이 약물에 대해서 보상을, 또 본인 부담금에 대한 보상을 받지는 않아요. 다시 처방을 받을 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고, 일반 의약품의 경우에는 만약에 드시지 않는다 그러면 교환 또는 환불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구입하신 약국에 가셔서 교환 또는 환불이 가능하기 때문에 약 자체를 그대로 갖고 오셔서 교환 환불 받기를 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제가 이 영상을 찍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이 MDMA의 양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음식류에도 많이 들어가 있고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함량이 비슷하지만 어떤 것에 비하면 굉장히 낮기도 하고 어떤 것에 비하면 높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체 유해성의 경우에는 조금 더 조사 결과가 필요하니까, 이미 오랫동안 드셨다 하시더라도 크게 보면 문제가 없다면 사실은 너무 걱정하지 말고 조사 결과를 기다려 주세요. 기다려 주시고 믿고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전문가들은요 다 거짓말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로는. 그러니까 믿고 기다려 주시고, 그리고 만약에 나는 너무 오랫동안 먹었고 이것이 걱정이 된다고 하면은 타겟 장부가 있어요. 타겟 장부가 어디냐면 간하고 신장, 폐, 그 다음에 인, 후디, 이 구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NDMA가 암을 일으킬 수 있는 타겟 장부이기 때문에 혹시나 너무 오랫동안 나는 복용해서 좀 너무 걱정이 된다면 이 부분을 검진을 받으시도록 하세요. 그래서 검진을 받으시면 좀 더 마음을 놓으실 수가 있는 거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각 원료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식약처에서는요 반드시 이 원료에 대한 부분을 공개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제약회사가 어느 원료를 썼다라는 부분은 공개를 해서 국민들이 조금 더 안심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어쨌든 이것이 안전하다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안전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안전하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또 너무 걱정해서 오히려 걱정이 병을 낳게끔은 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NDMA 참 이게 문제가 복잡합니다. 의약품은 건강을 치료하기 위해서 의약품을 먹었는데 오히려 내 건강을 해칠 수 있다라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얼마나 마음이 좀 심란하고 심각하시겠습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전문가들, 우리 국내 전문가들이 또 식약처에 이러한 부분들을 대처하기 위한 전문가들 좀 믿어주시고 이러한 부분들을 좀 기다려주시면 조금 더 클리어하게 우리 국민들이 많이 걱정하지 않도록 클리어하게 뭔가를 방향을 제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걱정되시겠지만 일단은 이것이 없는 물질이 새로 생긴 것은 아니다. 원래 많이 존재하고 식품 안에도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간에도 발암물질로 많이 우리가 지적을 받았던 제재들이고, 많이 접하지 않는 것이 좋기는 하지만 이미 접했다면 그 부분에 관해서는 유해성을 확실하게 검증을 해서 우리가 인체 유해한지 아닌지를 좀 검증받으면 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심란하시겠지만 힘내시고요. 좀 더 정확한 내용들이 나오면 제 블로그 또는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여러분들과 만날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들으셨던 정보가 많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알람 설정도 해주시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십시오.